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그 결정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조국 당에서 대변인을 조국 당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부총장, 사무부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규원 검사. 이런 게 무슨 검사라고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규원이가 결국은 검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조국 당에서 정치 활동한다. 이거 이 검찰 정치적 중립이 최고의 핵심 아니겠어요? 요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원석이라는 인간은 이거를 갖다가 징계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정상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돈봉투 요 사건으로 맨 먼저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왔던 윤관석, 결국은 대법원에서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제1호가 윤관석. 그러니까 민주당 한 6, 7명, 조국당까지 합쳐서 요것들도 싹 다 배지를 띄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형 이제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한동훈이 지금 이제 쇼츠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어요. 바로 뭐냐? 김여사 3대 조건을 받아라. 야, 무슨요? 선전포도 이런 인간이 어떻게 당 대표를 맡고 있는지 정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0.73% 차이로 이재명에게 표를 줬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거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이 이런 인간한테, 이런 아주 매몰차게 얘기하는 요 인간한테 어떻게 해서 우리가 63%로 당원들이 지지를 줬는지 정말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제는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선거 앞다고 보니까 제가 또 이미 어젠가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7, 8개의 방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무죄 호소인 요 릴레이를 벌이고 있어요. 이거 제가 이 쇼도 이런 쇼가 없다.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은 이건 분명히 이재명이가 유죄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거는 오버하는 것이다. 이거 뭐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친명 좌장이라고 있는 정성호가 말이죠. 이거 무죄가 나올 거야? 딱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이게 뭐라고 하느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요. 무죄가 나올 거야. 이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죠. 그리고 무죄가 안 나오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관계없다. 이거 이재명 이외에는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예 한국일보에서는 이제 여론재판하고 있어요. 여론재판. 참 기가 막히죠. 국민이 1600만 표를 줘서 2등을 줬는데 이런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난 거다. 무죄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법부에서 유죄로 판결해? 그러면 국민을 더 분노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판사를 대놓고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국민의 판단에 대한 거역이라는 거죠. 법원의 판결이. 아니,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전문가가 아닌 그야말로 대중민주주의 함정을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사법부 더군다나 이런 인간이 어떻게 변호사를 했는지 법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사의 의견을 존중해줘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안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무죄 릴레이 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집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맨 먼저요. 그러면 윤관석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윤관석. 왜 그러냐면, 윤관석이가요, 돈봉투 의원들 20명이잖아요. 300만원씩 6천만원을 뿌린 거. 자, 요거 가지고 대법원에 가서까지 당선 무효용. 이제 근데 윤관석이 이번에 출마를 못했어요. 공천도 안 줬고. 자, 그러니까 관계가 없겠지만은 지금 이제 현직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을 지금 해 먹고 있는 지금 7명. 요거 민주당에서 6명에다가 이 조국당의 황운하 7명이거든요. 요것들도 최대한 더 빨리 좀 재판 좀 진행하고, 지금 이제 수사가 늦으면 재판이 늦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년 내내 해먹겠다는 이 뻔뻔한 인간들 전부 우리 우파들이 이제 집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김용호, 민주당의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그리고 조국당의 황운하, 지금 9개월 넘게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검찰에서는 6, 7번째로
출석 통보서를 냈고 이제는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말로만 강제 구인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검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법화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해라. 빨리 지금 조사에 나서라. 왜냐하면 16일 날까지 지금 출두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사람이 출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법원 판결도 1,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심 유죄 판단의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이 송영길 이제 1심 이제 결심이요. 이달 중으로 나와요. 그러면 연말 안으로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일 날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 올해 안에 이제 선고가 나오면 그야말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조국 당에요. 이규원. 이게 이제 이규원이가 누구냐면요. 김학의 불법 지금 말하자면 불법 출국 금지 사태.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인간이 바로 이규원 검사예요. 이규원이 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죠. 예. 자, 그래서 요것이 말이죠. 조국 당의 비례대표로 순번을 받았어요. 순번, 비례대표로. 자, 순번을 받았는데 22번 받았는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치활동 위반을 해서 징계로 넘어갔는데 징계위원회가 어제서야 열렸어요. 그래서 해임 징계 결정이 나왔다. 너무나 늦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임 징계를 결정했고, 그래서 이제 그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이규원이가 비례대표로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해. 그런데 비례대표 나가기 전에 2년 전에 휴직을 내고, 그 다음에 또 1년은 아프다고 또 휴직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총선에 나왔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고, 복귀에. 그리고서 지금은 이제 이 순번은 계속 22번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출근할 수가 없다. 요렇게 핑계대고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해직을, 해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와, 참, 검사가 좋긴 좋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사표를 수리할 수가 없는 게요. 징계위로 넘어가면 국가공무원에 따라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사표를 수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황후나 판례지 않습니까? 아이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을 내부적으로 정상화시킬 것들, 정치검사들, 이거 빨리빨리 징계해서 잘라내라.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호남 지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용주, 이 자유민주당인가요? 여기에서 이런 자유민주당, 예, 당을 만들어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래카드 정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12.6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호남 지역 일대에 이런 플래카드를 전부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거 45주기를 추모한다.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래서 호남 지역 일대요. 이렇게 쫙 뿌렸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뭐 요소에 이게 이제 이 플래카드 고영주 대표의 특이한 정치 행태예요. 요거.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눈에 띄기 좋은 데다가 이렇게 이 목목, 고속도로 바로 밑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네, 호남 지역 40개 곳에다가 이거를 뿌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뿌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스폰을 받아가지고 요런 뿌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10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 달간 뿌리고 광주의 경우에는 10곳 그리고 전주의 경우에는 30곳 그래서 호남 지역에 한 달간 40여 곳에 요거를 뿌린다. 그래서 광주의 경우에는요. 광주광역시청, 광주 송적 KTX역, 그 다음에 광주의 월드컵 경기장 입구 롯데마트 앞, 그 다음에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그리고 양분항 국회의원 사무소 이런 10곳이고요. 전주의 경우에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전주시의회, 전주고등학교, 그리고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전주 롯데마트맥스 사거리, 그리고 전북 한우 광역 브랜드 관 앞 30곳. 그래서 이번에는요, 협력단체로서는 이 자유대한호국단의 단장 양국용, 그리고 우연장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의 광주 전남본부 본부장 황문영, 이런 분들이 협력단체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러한 현수막 정치, 나름대로 제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이 악착같이 아주 매몰차게
독선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3대 조건을 읊는 요게요. 여기 이제 TV조선에서 요거를 갖다 숄츠로 돌리고 있는데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화면까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잘 나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겁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로 모든 제가 말이죠. 요거를 조금 더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화면을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겁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겁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그래서 말이죠. 이거를 제가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뭐 많은 분들이 이걸 하나 보내왔어요. 이게 많이 지금 온라인에 커뮤니티 같은 데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봤더니 다시 한번 봤더니요. 저 매몰찬 목소리, 저 매몰찬 고개 끄떡끄떡하는 끄떡끄떡하는 저 이 그 모습, 요걸 보면은요. 정말 그분이 그러더라고. 근데 그냥 때리고 싶다고. 여러분들 그런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을 갖다가 당대표로 이거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이가 얘기한 대로 끌어내려야 돼요. 요런 인간. 빨리 끌어내십시오. 그래서 요 분노의 이 감정을 제가 담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아니, 김 여사가 아무리 믿고 뭐 잘못 있다 하더라도 김정숙이하고 그 다음에 김혜경이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김정숙, 김혜경이는 정말 팩트가 분명하잖아요. 범죄행위잖아요. 범죄행위. 그냥 비판을 받을 소지의 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지 않습니까? 범죄행위.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 이 개딸들, 그 사람들이 물론 잘한다는 거지만 범죄행위에 대해서 개딸들과 그 다음에 좌파 국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대우를 형성해가지고 방탄을 치는 걸 봐라 이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당대표라고 하는 인간이 저렇게 매몰차게 고개를 끄떡끄떡하면서 목소리에 힘을 줘가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11월 안에 해라. 최후 통첩을 보내는 요 한동훈의 모습. 그러고서도 한딸 여러분들께 제가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런 인간을, 그럼 여러분들 한딸들 제 댓글 올려주시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네가 한동훈이 좋아하니까 싫어하겠죠. 그러나 싫어한다 하더라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딸들, 아버지들, 한 남자들, 그럼 여러분들 형제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어. 그런데 칼을 들고 그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가 당신 아버지 자리에서 내려와. 11월 말까지. 대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이놈의 자식, 어디다 대고 어른한테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 교육 한번 시키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향이. 이게 제일 상놈들의 방식이에요. 이게 한동훈 이런 인간이. 이런 인간이 무슨 검찰에서 그렇게 출세하고, 검찰 인사도 잘못된 거예요. 인성검사, 검찰총장, 인성검사 싹 다 하십시오. 아니면
싹 다 하면 또 이게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동훈 하나 때문에 다른 또 일 잘하는 검사들 잡으면 안 되니까 문제의 검사들 과거에 있었거나 지금 있는 이 정치 검사들 몇 명만이라도 인성검사를 하십시오. 인성검사에서 제2의 한동훈 같은 인간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나오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인간이 어떻게 당대표 우리가 속았다 이거예요. 속았어. 법무장관 할 때 우리가 2년 동안 속았어. 추미애한테 당할 때 우리가 속았어요. 그래서 그 축하 화환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고 그랬건만.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렇게 이뻐가지고 일약 중앙지검장도 못해먹고 검찰총장도 못해먹은 인간을 갖다가 법무장관이라는 중책을 줬는데 법무장관을 이렇게 사기치는 데 써먹으려고 사기치고서 민주당을 그 때릴 때의 민주당을 때리고 추미애 때릴 때의 한동훈이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자기 사기야 사기. 국민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건 마치고요. 저도 이제 참 이거 또 방송을 하면 좀 열이 받쳐갖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민주당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민주당.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 하는 것들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우선요. 요거, 탄핵,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 11월 11일까지 빼빼로 데이죠? 이때까지 100만을 만들자는 겁니다. 요거를 누가 집중적으로 하느냐? 더민주혁신회의가 하는 거예요. 더민주혁신회의는 누구냐? 찐명들이 하는 거예요. 강의원이 이런 친구들. 이런 문제아들이. 과거 아주 용납할 수 없는 범죄기를 저지른 인간들이 더민주혁신회의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요게 제일 센 이재명의 사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 31명이 현직 의원들로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작년 6월 달에 이게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현직 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싹 이재명이가 공천을 쳤잖아요. 31명이 딱 여기에 탄생했어요. 이게 제일 센 조직이에요.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목숨 사수. 요것들이 11월 15일 날 재판하는 날 중앙지법 앞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를 벌써 이제 보름 이상을 이제 광고하는 이유는 판사, 한성진 판사, 너 똑바로 해. 안 하면 우리가 좌표질까 판사 협박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이대라고 하는 인간은, 조이대 이거 곰이에요. 이 인간은요, 아니, 이재명이가 겁먹었고, 김우영이한테 너 어디다 대고 판사, 일개 판사라고 해서 엄중히 경고했다고 일주일 지나서. 예, 쇼하는 거잖아요. 판사들. 부글부글 끓는다니까 놀래갖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명수는 그랬잖아요. 야당에서 뭐라고 하면, 사법부를 흔들지 마라! 김명수. 딱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까지 되면, 아니, 야당 대표와 자기 당 소속 의원이 한 걸 가지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명수 나도 못한 인간이 조이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됐던 시민들 있잖아요. 조이대 대법원장 사무실 앞에 가서 데모해야 돼 이제. 이런 인간 고음의 곰 같은 인간이 아주 더러운 인간이에요. 조이대 이거. 예, 이런 인간이 무슨 대법원장 합니까? 그러니까 본래 1순위가 아니었는데 운 좋게 운 좋게 그 1순위 그 후보자가 날아가는 바람에 조이대 그냥 건져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가열차게 민주당의 이 사법 흔드는 거. 이원석이도 이 정도가 되면 한마디씩 딱딱 입장을 내놨잖아요. 내통한다는 의혹을 받는 이원석 마저도. 근데 이 조이대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뭐하고 자빠졌느냐. 예? 겨우 한다는 게 이원석이 조이대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조이대가 하고 있는 게 저 청문회 통과되고 해서 3월, 4월 그 바쁜 총선 때 전국 38개 법원 현장 초도 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한심한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서울법대 나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인간이 내가 대법원장까지 됐는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렇게까지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데 법 왜곡죄를 만들었다고 난리를 치고 법을 남용하지 말라 입법부가. 네. 입법과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입법부가 그는 월권하고 있다. 경고장을 하나 사법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인간인데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앉아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조이대. 그래서 누가 좀 조이대 뭐 하는지 기자들 옛날 강명군가요? 뉴스탐사인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인가? 한동훈이 계속 미행감시했잖아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체크한다고.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이 이제는 김명수 차량을 추적해서 따라다녀라. 어디서 뭐 하고 자빠졌는지. 예.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이렇게 사법부 권위가 침해돼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저도 이제 판사들, 법조인들 들으면요. 요새 보면 말이지, 판사들 겁나겠어. 저거 판결문 함부로 쓸 수 있겠어? 이재명이 죽이자고? 나도 판사 해봤지만, 저거 영향 받아요. 이렇게 걱정해요. 법조인 출신들이. 제 주변에 판사 출신들 많아요. 예, 제 주변에.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대학 친구도 있고, 많아. 걔들이 그래요. 이제,
친구들은 다 이제 은퇴했죠, 저같이. 아, 판사 이거 판결문 쓰기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렇게까지 나가고 더군다나 지금 지지율이 지금 압도적으로 1등 아니냐. 부담이 안 갈 수가 없다. 판사도 사람인데. 아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이다가 딱 서가지고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부적으로 지휘 소신을 하나 돌렸다. 아 이런 얘기를 외부적으로 이재명하고 싸우지 못하면 그렇게 이재명이 겁나면 내부적으로 지휘 소신 딱 해가지고 판사 여러분들 동의하지 마십시오. 내부 지휘소신이라도 하나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외부적으로 못 싸우면 이런 엉터리 조이대 같은 인간 이거 아이고 정말 열받아가지고 우리 자유우파 보수 유튜버들 말이죠. 조이대를 좀 오늘부터 때립시다. 예, 이재명 때리기 이가 이제 우선 기본이고 조국 때리기가 2번이고 3번이 문재인이겠죠. 그리고 4번이 한동훈 5번이 조이대 한번 때리시자고요. 아 이런 인간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릴레이 이거 갖고서도 민주당에서 이건 너무한다. 오바했다. 이거 자유민주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해야 무죄 호소인 플레이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죄가 적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가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니 이재명이는 국민의 심판이 끝났다. 1600만 표 받았지 않냐. 0.73%로 2등 했지 않았느냐. 이게 국민의 심판해갖고 대선까지 가라는 게 국민의 명령인데 여기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죄를 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벌써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잖아요. 정소 이 인간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예. 항상 얘기지만 대한민국은 법조인들이 최고의, 물론 그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활동할 수 있는 재력이 뒷받침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똘똘하고, 그 다음에 재력도 뒷받침이 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정치에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전부 다 변호사 자격증. 엊그제 오인도 보십시오. 오인. 권영세 변호사, 나경원이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다 변호사예요, 거기. 예. 오세훈이도 변호사. 다 변호사잖아요, 다 변호사. 예. 그냥 박형준이만 변호사 아니네요. 박형준은 동아대학교 교수 출신이네. 그 사람만 하나. 이 정도로 다, 대한민국도 이준석이 하나 변호사 아니고 다 변호사잖아요. 우리 국민님도.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법조인들이 법을 무시하는 행위, 정성호 지금 이런 것 가차없이 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 그런 가운데 이재명이 이제 방탄을 치면서 외연을 확장한다 치고 지금 이제 이 김종인이 만나고 이상돈이 만나고 그 다음에는 윤여준이 만나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까지 갖는다는 겁니다. 무섭게 지금 질주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중도층을 향해서 열심히 파고들고 있는데 그야말로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중도층만이 아니고 전천으로 뛰고 있는데 한동훈이는 지금 내부 총질하는데 바쁜 이 한동훈이를 보면 도대체 정치의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는 이 불쌍한 인간 홍준표의 공격이 지극히 맞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성의 발언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0.73% 차를 친 대선 후보이자 다수당 대표의 피선거권을 바탕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 의사를 무시할 수 있겠냐 법원이.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판결은 어렵다. 이미 이재명에 대한 국민 판단은 끝났다. 민심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은 더 분노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이제 선동도 하고 사법부도 압박하고 요 인간 이 정성호가 37 연수원 동기라는 거 아니에요. 연수원 동기. 자, 그래서 이 법조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법 쪽에서는요, 이 변호사 출신의 이 정호성이가 삼권 분립침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도 이런 발언을 감행한 걸 보면 이재명도 유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법 쪽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판사들도 분노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이대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당신 말이지. 예.